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이제는 더위가 완전히 꺾인 것 같죠? 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건 물론이고요. 한낮에도 그렇게 덥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진짜 7월부터 엄청나게 폭염이었었는데 어느덧 자 가을이 성큼 다가온 8월 18일. 자, 오늘 시장 다들 아시다시피 다행히도 자 반등을 줬고요. 조금 전에 시작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나름대로 유럽에서는 알아주는 나라들이죠. 유럽을 선도하는 이 4개국 증시,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나라 증시가 많이 안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요 정도 조정이야 우습죠. 우리나라는 막 어떻게 말씀드리면 진짜 막 3,200도 깨지고 3,150도 깨지고 조금 많이 출렁거렸는데 시작은 유럽 지수가 약간 살짝 약세 수준으로 시작되는 분위기고요. 자, 오늘 상해 종합지수 1%, 홍콩 지수 0.47%, 니케이 지수 일본도 0.59%, 오랜만에 대만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1% 가까이 이렇게 상승 마무리된 아시아 증시. 자, 환율 좀 떨어졌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죠. 환율이 어느덧 1100원 후반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부분 자체가 외국인들이 엑시트를 하는 부분도 그렇고 달러 강세 부분 여러 가지로 금리 인상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요. 이런 분위기에 맞물려져서 환율이 조금 우상향하는 원화가 약세 분위기로 진행되는 분위기인데 굳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자, 심하게 급격한 그런 원화 약세 환율의 상승이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수출 기업들한테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출 기업들한테는 나쁜 환경은 아닌 거죠. 뭐 환율이 떨어지고 원화가 강세면 강세일수록 이제 수출 기업들이 좀 걱정하고 긴장해야 되는 분위기인 거지만 어떻게 보면 역설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환율이 이런 방향이면은 자, 반도체가 안 좋아진다. 4분기에 물음표가 찍히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슈퍼 사이클, 빅 사이클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가 볼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환율 흐름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은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로 흘러가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익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는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환율은 살짝 조정을 받는 분위기고요. 금값도 구리값도 큰 변동폭은 없습니다. 원유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시다시피 우리 증시는 자, 코스피가 장 초반에 한 번 더 겁을 주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0.5%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3158포인트를 회복해서 반등이 나왔고요. 막판에 장 후반에 조금 떨어지는 이런 분위기는 실망스럽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매동을 보니까 오늘은 개인도 팔았고요. 기관만 저점 매수를 진행한 이런 수급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까지 사주면서 개인만 팔아서 코스닥은 1021포인트, 1020포인트를 회복했고 1% 가깝게 0.99% 10포인트 넘게 올라줬고요. 장 막판에도 견조하게 상승세를 유지한 코스닥 시장이었고요. 종목들 보면은 트렌드 랭킹 상위 종목
삼성전자가 장 막판에 조금 밀렸어요. 장중에 계속 빨간불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밀린 게 조금 아쉽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코스피가 더 올라줄 수 있는 분위기에서 조금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장 막판에 조금 흐른 느낌.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오늘도 양봉은 양봉이지만 강하진 않았습니다. 강하진 않았고요. 뭐 어제 고점을 뭐 당분간 깨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다시 마이너스. 자, 하이닉스 104,000원까지, 뭐 장중에는 한 3%까지도 상승률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2.46%로 마무리. 오늘은 뭐 카카오도 좋았고요. 반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떨어졌습니다. 크래프톤 여전히 강세. 셀트리온 장중에 계속 양봉이었는데 뭐 1% 가까이까지는 못 갔던 것 같고요. 뭐 0.5% 이상은 계속 양봉을 보여주다가 마무리가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 자, 해운 지수가, 운임 지수가 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HMM도 다시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으로 봅시다. 일단 시가총액 보고 그 다음에 뉴스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우리 재웅이 형 풀어줬는데 왜 이러니? 니네들 자꾸 이럴 거야? 정말? 한마디로 개소리 한 거죠. 뭐 재계에서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풀러나면 뭐 반도체가 어떠니 뭐 개소리인 거죠. 자, 현대차, 카카오뱅크, 포스코까지 음봉이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물산, LG전자, 현대모비스, 뭐 기아차, 셀트리온은 보합이고요. 삼성 SDI까지 보합. LG와 카카오, 네이버, SK 하이닉스는 양봉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메모리가 문제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문제면은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더 안 좋아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더 안 좋아요. 삼성전자 종합반도체 회사인데, 자, 아무래도 매출 비중으로 따져도 하이닉스가 거의 절대적으로 메모리 쪽에 쏠려 있는데 왜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메모리 칩이 가격이 하락이다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닌 거고, 근본적으로는 뭐 외국인의 장난질이 됐든 외국인의 뭐 엑시트가 됐든 뭐 신흥시장의 어떤 뭐 불안 요소가 됐든 뭐 중국의 영향이 됐든 삼성전자만 뭐 아직까지 저점이 안 잡히고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자, 뭐 SK 하이닉스는 애저녁에 양봉이 나고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코스피 상위 종목이 대다수 업종이 그래도 빨간불을 만들어 줬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살짝 0.3% 마이너스, 셀트리온 제약은 양봉, 뭐 에코프로뱀 3.7%, 카카오게임즈, 뭐 펄어비스 다 게임주 양봉, SK 머트리얼즈 양봉, 뭐 휴젤,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 좀 등락폭이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바닥이 잡히나 저점이 잡히나 이런 분위기고요. 시젠이 빠졌네요. CJ ENM 양봉, 뭐 스튜디오 드래곤, 리노공업 다 양봉인데 솔브레인 웬일인가요? 제넥신도 뭐 백신 관련 뭐 뭔가 있나요? 왜 떨어지나요? 자, ST팜도 떨어졌고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 원익 IPS, 뭐 첨보, 뭐 2차전지 쪽으로 다시 물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LNF도 양봉. 자, 전반적으로 뭐 코스닥 지수도 1%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0.99%뭐 사실상 1%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전반적으로 물이 들어온, 노를 저어야 되는 이런 느낌이고요.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죠. 자, 항상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거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잖아요. 자, 항상 어떻게 말씀드리면 살짝은 공포에 종목을 잘 보셔야 되시고,
오늘 같은 자리, 오늘 오전장 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저점을 통과하는 종목들 잘 찍어서 또는 잘 분석하셔서 잘 선택하셔서 평소에 준비하셨던 그런 공부의 성과가 이럴 때 발휘되는 거죠. 자, 오늘이 지나서 뭐 내일장이 됐든, 물론 뭐 내일장이 또 양봉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다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때, 자, 하루 이틀이 지나서 들어가시려면 또 부담스러운 거죠. 자, 항상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 때 수급이 몰리고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바닥이란 인식을 주고 고개를 들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 대표적인 업종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주아이비 투자도 잘 잡으셨어야 되는 종목이고요.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파도를 잘못하면은 자, 높을 때 사서 하다가 손절 못 치고 자, 쭉 빠져가지고 맘고생 뭐 10% 15%뭐 20% 가까이 종목에 들어가갖고 오도 가도 못하는 맘고생 하다가 이제 저점 나와서 자, 이제 양봉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직 뭐 5% 10% 이상 올라줘야지 뭐 움직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정작에 고점에 들어가 버리면은 퍼포먼스도 못 즐기고 시간은 시간대로 깨지고 자, 수익은 수익대로 안 나고 시장이 돌아왔는데 아직 내 계좌는 파란불이고 항상 고점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저점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아주아이비 투자 말씀드렸으니까 아주아이비 투자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장중에는 10% 넘게 VI 걸렸던 부분으로 제가 봤는데요. 종가는 8%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뭐 윗골이 강하게 달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윗골이 달리는데 굳이 들고 있을 필요 없죠. 근데 문제는 자, 이 종목 뭐 7,000원 하신 분 저번에 댓글 다셨지만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윗꼬리가 달려도. 자, 오늘 충분하게 뭐 기준가가 5,560원, 시가가 5,500원, 뭐 5,500원조차도 깨진 저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를 못 담은 분들은 뭐 좀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퍼포먼스가 나오는 자리에서 담아볼 수 있는 거죠. 5,600원이 됐든 뭐 5,550원이 됐든 담으셨던 분들은 뭐 어제 종가 부근에서 오늘 시초에 담으셨던 분들은 뭐 안정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6,340원 찍고 종가 마무리가 6,050원이니까 들고 있을 필요가 1도 없는 거예요. 6,300원에 정리를 하시든 6,250원에 정리를 하시든 무조건 고점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는 거죠. 거래량은 700만 주 넘게 터졌고요. 뭐 전날 대비해서 6배가 넘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분봉상으로 봐도 물 들어오는 게 확연히 보이는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보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에 오후로 넘어오면서 이제 확실하게 거래량이 확 상승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얼마든지 시초에라도 이거 좀 시초가를 한번 깼다가 다시 들어간 그런 분위기에서 들어가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안전하게 들어가셔서 쭉 횡보를 즐기시다가 안 빠지죠. 안 빠지는 상태에서 살짝 숨만 죽였다가 날리는 뭐 물론 이 자리에 터질 수 있어요. 이 자리 6,240원 찍고 6,10원까지 떨어지는 이 자리 털어도 뭐 문제 되나요? 6,240원 털면 뭐 5,800원이든 뭐 5,700원이든 얼마에 잡으셨을 텐데 그 자리 털어도 충분하게 수익은 나죠. 문제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제대로 털었다면은 더 좋은 게 하는 순간 주가는 뭐 6,000원이 깨질 듯 떨어졌지만 다시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익절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격적으로 또 한 번 더 들어가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들어가셨다면 뭐 퍼포먼스 다시 한 번 더 즐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 반드시 6,300원
깨진 자리에서는 뭐 6,200원이 됐든 6,250원이 됐든 나오셔야 되는 자리고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부진 물론 저 8% 자리에 손절 익절 치고 나오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하는 순간 살짝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약간은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하시는 순간 뭐 수익은 다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어느덧 주의가 붙었네요. 자, 그에 반해서 뭐 셀리드도 이 종목도 백신 종목이고요. 진원생명과학이나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게 오늘 다시 한번 낙폭이 심한 그런 자리입니다. 뭐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유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다시 저점 다시 잡으셔서 얼마든지 다시 저점에서 들어가 보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 오늘 물리셨다면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점에서 물리시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주식은 파도를 항상 잘 타셔야 되는데 자 얼마든지 약손절 하실 수 있는데 약손절 못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익절 하실 수 있는데 욕심 부리시면서 익절 못 하시는 분들은 그 역방향에 걸려버리면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나와버리는 거죠. 뭐 오늘 뭐 유바이오 로직스가 대표적으로 역방향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욕심 부리다가 하는 순간 오도가도 못하는 뭐 10% 이상 손실 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고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타지 마시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측하고 타지 마세요. 자, 계속 저가 깨고 있는데 예측하고 여기가 바닥이겠지 크게 먹으려고 그냥 훅 들어가지 마세요. 아주 아이비 투자처럼 오늘 자리 주잖아요. 그렇게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얼마든지 들어가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 뭐 7,000원이면 싸겠지라고 뭐 미리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같은 자리에도 오도가도 못하는 거고요.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4만 원이 저점일 거라고 미리 들어가신 분들은 오도가도 못해요. 뭐 4만 1,000원이 됐든 4만 2천원이 됐든 저점은 확인하고 고개를 들어야지 그게 저점인 거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자리가 저점일지는 모르는 거죠. 자, 항상 돌다리도 두드러기듯이 자, 저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확인하고 고개 드는 모습, 퍼포먼스, 수급까지 모두 다 올라오는 자리 확인하고 들어가셔야도 늦지 않다라는 거 오늘 아주아이비 투자 퍼포먼스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크래프톤 계속 강합니다. 이렇게 크래프톤이 계속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주아이비 투자가 한번 쏴준 그런 느낌도 있고요. 뭐 아주아이비 투자가 뭐 내일 모레도 뭐 다음 주도 쏴줄지 안 쏴줄지는 저도 뭐 100% 장담하긴 어렵지만 뭐 크래프톤이 강세가 이어진다면은 아주아이비 투자가 약세일 이유가 없죠. 뭐 여러 가지로 뭐 아주아이비 투자가 뭐 크래프톤한테만 목을 매는 건 아니지만 뭐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종목인 건 사실입니다. 뭐 그 외에 뭐 칩셋 미디어도 살짝 뭐 저점이 잡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뭐 여기가 저점이라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뭐 살짝 맛만 보여주는 뭐 5% 정도 퍼포먼스인데 뭐 들어가기가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 못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뭐 40만 주 정도면은 뭐 높은 거래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눈치 빠른 분들은 뭐 거래해 보실 수도 있는 자리긴 합니다. 그 외에 뭐 바이넥스는 왜 이러고 있나요? 18,450원. 거래량은 30만 주. 뭐 세력이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거죠. 오히려 대적전자는 15,000원짜리 안 보여주고 16,000원 지지하면서 뭐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자 일별로 보시면은 자 뭐 1%, 2%, 뭐 3%,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어느덧 16,700원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젠이 너무 많이 빠지는데요. 뭐 SD 바이오 센서도 뭐 57,000원 자리도 보여줬던 것 같은데
56,000원으로 마무리. 아직은 저점 잡혔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요. 확실하게 퍼포먼스를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미리 지레 짐작하고 들어가시면은 방향성이 아닐 때는 뭐 손절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꼭 그러신 분들이 자기 고집 피우시면서 아닐 거야, 오를 거야 이러면서 5% 10% 맞는 거죠. 자, ISM도 뭐 오늘 뭐 6만원대 중반에서 6만원대 후반으로 퍼포먼스가 나와준 자리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도 그렇고 바이오 종목도 다 상승이 나오는, 2차전지 쪽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들어 올려주는,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인 건지, 여기까지인가 보호, 저점은 여기까지인가 보호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움직임이 보여질지, 뭐 내일 시장, 내일 모레 시장, 이번 주 마무리가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별다르게 다른 말씀 드릴 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상승세가 보이는 바이오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도 전반적으로, 물론 약세인 종목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 디지털 SOC 쪽도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이죠. 시장이 다 좋았기 때문에 뭐 오늘은 뭐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지만 않으시고 확인하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타점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인 거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뭐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를 살짝 보여드리면서 급등주 치면은 다양하게 광고 영상이 있는 거 보여지잖아요. 뭐 그렇게 하셔도 투자는 얼마든지 해보실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본인들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뭐 급등주 문자를 받았던, 뭐 급등주로 뭐 회원 가입을 했던, 어떤 뭐 그룹으로 리딩을 받든, 자, 누군가가 알려주는 타점, 자, 뭐 시초가에 뭐 15,000원에 사세요 하면은, 뭐 오늘 지금 뭐 9시 30분에 15,000원에 사세요, 아니면 뭐 문자 받는 순간 15,000원에 사세요. 자, 그 문자를 혼자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적으면은 뭐 50명에서 100명, 많으면은 수백 명, 수천 명도 그 문자를 받고 동시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말이 15,000원이지, 자, 내가 사려고 한 순간 가격은 뜹니다. 15,000원에서 15,100원, 200원, 300원, 15,500원까지 뜰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자, 그러면은 자, 벌써 생각이 달라지죠. 타점이 달라집니다. 나 혼자 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수 시점도 누군가 알려준 매수 시점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매도 시점 어떤가요? 자, 15,000원에 파세요라고 하는 순간 나 혼자 파는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팝니다. 그러면은 15,000원에 팔고자 했으나 14,500원, 14,000원, 얼마에 팔지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정하는 타점이 아닌 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얘기해 주든, 그 사람이 쪽집게든 쪽집게가 아니든, 그나마 공정하고 다른 생각이 없는 그런 그룹이라면 다행이지만, 뭐 선취매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자가 섞여 버린다면 이거는 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차트를 보고 내가 분석하고 공부해서 내가 만든 타점에는 내가 들어가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죠. 물론 그 순간에도 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내 결정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누군가의 문자를 받고 15,000원에 사세요. 15,000원에 살려고 했는데 15,200원, 300원 돼 있어. 이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자, 이런 겁니다. 어디까지나 남한테 도움을 받는 거는, 자, 운이 섞인 거고 지속 가능성이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뭐 주식
종목 이야기는 뭐 더 드릴 말씀이 없고, 뭐 제가 주로 이용하는 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다시 뭐 가볍게 15,000 위로 올라와서 15,425원 종가 마무리했고요. 뭐 장중에는 15,515원. 자, 뭐 다음 뭐 내일 시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일 시장도 뭐 요 정도 퍼포먼스면 다시 또 16,000원대 어느덧 또 트라이 하겠죠. 자, 뉴스로 가겠습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소식이 또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제가 조금 목이 잠겨서 뭐 목소리가 조금 거북하실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상을 들여다볼지. 자, 모든 세상은 연결되는 거죠. 자, 뭐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세상보다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지만 모든 게 다 반영돼서 주가가 결정되는 거고, 세상은 뭐 정치가 됐든 사회가 됐든 경제가 됐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가 됐든, 자,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다양한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뭐 지식이 아니라 지혜, 판단력, 통찰력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솔직히 너무 나대죠. 자, 저는 솔직히 황교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예전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에 건드려서 안 될 사람이 몇 명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백종원입니다. 뭐 대중적인 인기도 그렇고, 일단은 뭐 이 어떤 음식, 맛, 뭐 이런 쪽으로는 진짜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뭐 이 사람이 돈이 많고 돈이 적고 뭐 출세를 했고 출세를 못했고 이런 걸 떠나서 자기 컨텐츠, 남이 알려주고 남한테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자수성가의 모습으로, 물론 이 사람 뭐 집안의 도움도 받았겠지만 그런 어떤 탄탄한 그런 자기 컨텐츠로 승부하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딴지 걸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뭐 한 2년 전쯤에 되도 않게 백종원한테 딴지 걸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었죠. 자, 백종원 같은 사람한테 함부로 그 백종원 분야에서 자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람 좀 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해줘야지 맞는 거고요. 뭐 그 외에 또 우리나라에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 이국종 교수, 어떤 의료 분야와 관련해서 뭐 중증 외상 이쪽에 관련돼서 자 함부로 우리나라에서 이국종 교수 건드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뭐 마칼림 뭐 맛에 대해서 칼럼니스트고 뭐 음식에 대해서 칼럼니스트인지 모르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2년 전에도 되도 않는 것이 깝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이낙연, 자, 일국의 총리까지 했고 도지사도 했고 대통령 예비 후보인데 얘가 뭐라고, 이 황교익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 새끼가 뭔데 감히 뭐 이낙연 정치 생명을 끊는 애 만에 이런 개소리를 하나요? 야, 교희가 너 몇 살 처먹었는데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냐? 나이값 좀 해, 좀 제발. 그리고 재명이 형, 이런 사람을 왜, 당신도 자기 입 제대로 관리 못 해가지고 설화에 휩쓸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 많다고 이야기 듣는 사람이 왜 굳이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려고 하나? 여러 가지로 리스크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 같으면은 뭐 이런 사람 가까이 안 할 것 같습니다. 뭐 기사를 뭐 굳이 볼 생각도 없고요. 볼 만한 가치도 없죠. 자, 이것도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논산훈련소 입영한 이 훈련병들이 접종도 못하고 입영을 했고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11명이나.
자, 미접종 상태에서 훈련소 입영해도 부대에서 접종.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이 집단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들어가서 접종을 해버리면은, 자, 약효가 바로, 백신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체 형성이 바로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영 대상자면은, 자, 내일 입영 이게 아니라 이미 뭐 6개월 전, 뭐 3개월 전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러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감염도 확산되고 방역 당국의 조치, 이건 방역 당국의 이건 군부대 쪽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뭐 거의 이제 뭐 막장으로 가는 거죠. 저 어제 뭐 11시 밤 11시 몇 분인가 이제 이준석이 나름대로 이제 다 까겠소라고 녹취록을 깠더니 그 녹취록 뉘앙스로만 보면은 저거 정리된다.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 이거로 느껴지는데 오늘 다시 또 아침에 원희룡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덕적이 덧붙이면서 나에 대해서 덕담도 하고 단순히 그 정리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 갈등 상황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뭐 당신 지지율도 오를 거다. 축하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건드렸다는 걸 들으면은 야, 단순히 갈등 상황이 정리되는데 원희룡 지사 지지율이 왜 올라? 이렇게 자기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원희룡 지사는 이준석이 그 뭐 토론회 2번이면 윤석열이 날아간다라는 말을 확실히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거 정리된다를 자기는 윤석열은 정리된다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막장이죠. 뭐 드라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국민의힘 이 경선 주자들 발언들만 보고 있어도 뭐 윤석열은 뭐 안중근 의사를 가지고 뭐 윤봉길 의사라고 했다가 사진 헷갈렸다가 뭐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후쿠시마의 방사능 유출이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했다가 에? 이한현 열사 사진 보고 뭐 이거는 뭐 부마 항쟁이라고 했다가 광주 가서는 묘비 끌어안고 우는 척 했다가 아주 개그 콘서트가 이런 개그 콘서트가 없고 자 뭐 국민의힘 뭐 최고위원회도 그렇고 긴급 의총도 그렇고 봉숭아 학당이 따로 없는 거죠. 최고의원이라는 여자가 이름이 걔 누구죠? 송파 국회의원인데 아나운서 하던 애 최고위원이라는 여자가 당 대표한테 경고를 받고 그래? 그럼 나도 너 경고 이러고 앉아있는 이게 무슨 정당인가요? 막걸리 조직인가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배현진 의원이 그랬죠. 배현진이라는 아나운서가 국민의힘 최고의원이라는 것도 코미디인 거죠. 그 예전에 그 누군가요? 변호사 하던 홍준표한테 뭐 막 고소하고 막 결국 홍준표한테 최고위원 박탈당해가지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걔가 생각나요. 그 변호사 하던 그 여자분이 생각납니다. 현진아 잘해봐. 그러니까 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배현진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송파구 시민들도 뭐 수준을 알 수 있는 자 뭐 굳이 이거 기사 봐봤자 뭐 뻔한 이야기죠. 지네들끼리 치고받는 봉숭아학당 수준 이야기들 이쪽에선 이 얘기하고 저쪽에선 저 얘기하고 서로 간에 정치인들이 한 이야기 갖고 녹취를 하는 것들도 웃기는 것들이고 그걸 또 말을 옮기는 것들도 웃기는 것들이고 그걸 또 한쪽에선 아니다라고 그러고 한쪽은 기다라고 얘기하고 참 이런 것들 무슨 아휴 일국의 정치적 지도자라는 것들이 참 뭐지 뭐 개그 콘서트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참말로 진짜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북한에 뭐 쌀 보내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조금 도와줘야 되는 민족인 건 사실인데 한민족인 건 사실인데 분위기를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죠. 뭐 덮어놓고 맨날 우리가 퍼주기만 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시기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분위기상으로도 조금 뜬금없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자, 삼성, LG도 못한 일을 해냈다라고 타이틀이 달린 한국경제의 이혜성 기자 리포트고요. SM랩 세계 최초 98% 하이니켈 양극재. 양극재면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양극재 마의 94% 벽을 넘어서 98% 하이니켈, 전기차 가격 낮아지나 값비싼 코발트를 1%로 줄이고 니켈 함량을 98%까지 끌어올려갖고 뭐 조금 저렴하게 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용량도 뭐 16%가 증가되고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어쨌든 뭐 SM랩 박수 받아야 마땅한 부분이고요. 쭉 한번 훑어보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이게 뭐 어떤 기업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뭐 2차 전지 섹터의 뭐 플러스 요인,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는 건 사실이겠죠. 뭐 스타트업 기업이었네요. 울산 쪽 처음에 봤던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공학과 교수님이 세운 스타트업 기업이고 SM랩. 랩은 뭐 연구소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산학 협력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최초로 지금까지는 뭐 니켈 함량이 뭐 94%가 딱 말벽이었다고 치면은 그 함량을 98%까지 높여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되는 양극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주행 거리도 늘어나고 뭐 생산 비용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도량 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죽고, 자, 이런 연구 성과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 어제도 그 안 좋은 분위기에서도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나라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뭐 세계적인 경기 침체, 뭐 진짜 1930년대 막 대공황, 막 이 정도 수준의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면은, 자, 우리나라가 가장 발전적으로 선도적으로 이 코로나19 시대를 돌파해서 뭐 앞으로 다양한 뭐 5G, 뭐 스마트 공장,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자, 미래차 시대 모두 다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제조업 강국이죠. 자, 미래는 밝고 우리나라는, 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 전무후무 전인미답의, 자, 최빈국에서 원조를 해주는 선진국이 된, 자, 뭐 미국이 됐든 영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뭐 프랑스가 됐든 독일이 됐든 그 어떤 선진국도 우리 대한민국이 같이 옆에 섰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준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시민의식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물론 앞서 짚어드렸던 정치 지도자들의 자질은 조금 의심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죠. 자, 가보지 않은 길을 열은 이분을 많이 칭찬하고요. 자, 울산과학기술원의 조재필 교수 칭찬해요. 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기분 좋은 기사였고요. 저도 확인은 못했던 기사인데 찾다 보니까 이런 기사도 찾아지네요. 요것도 한번 볼까요? 뭐 부산대 입시 의혹 관련해서 국민일보 윤일선 기자의 리포트고요.
자, 조민 씨의 입시 의혹 관련돼서 공정관리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활동 보고서를 내놨고요. 자, 이 결과에 따라서 입학 취소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직 결론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뭐 낚시성 기사인 거죠. 그냥 괜히 봤죠. 자, 고려대도 마찬가지고 부산의전원도 마찬가지고요. 결과를 내놓을 겁니다. 뭐 빠르면 9월이 오기 전에, 늦어도 9월 초에는 내놓겠죠. 자, 프로야구 선두 싸움 KT와 LG. 제가 응원하는 LG는 1대6으로 끌려가고 있네요. 자, 또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 한번 볼게요. 자, 한국경제. 자, 박진현 기자 리포트고요. 디램값, 메모리죠. 메모리 칩 값 떨어진다더니 일주일 만에 뒤집힌 반도체 전망, 서버용 상승. 자, 반도체 매출 성장, 해외 시장 조사 기간 잇단 긍정 의견, 전망 따라 과도하게 휘둘려. 제가 그랬죠. 자, 뭐 가격적으로 확인된 거, 뭐 실제적으로 매출로 확인된 거 아무것도 없자고 했잖아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예측하는 분이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1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 때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조금 봤을 때 자, 이 지금 분위기, 물론 코로나가 쉽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반도체 경기가 됐든 여러 가지 산업 경기가 됐든 이런 국면에서 뭐 현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 반도체 경기가 꺾인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너무 섣부른 전망이었던 거죠. 자, 제가 그때 뭐 지난 주말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PC 업체, PC 제조업체에서 이런 메모리 칩을 많이 재고를 쌓아놨다면은 반대로 서버 업체에서는 반대로 또 수요가 남아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서버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수요는 무궁무진한 거죠. 근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것처럼 이렇게 전망해버리는 이런 뭐 애널리스트가 했든지 뭐 시장 조사 기관이 했든지 너무 섣부른 예측, 너무 책임감 없는 무책임한 그런 보고서였다고 생각하고요. 자,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일단은 뭐 외국인들의 엑시트도 그렇고 뭐 눈앞에서 주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매물 폭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런 대응을 잘해야 돼요. 예측을 하기보다는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분석도 중요하죠.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여기 지금 지나고 나서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미리 해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중심을 잡고 생각하시고 예측하기보다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되세요. 자, 빠지고 있는데 굳이 고집부릴 필요 없죠. 미리 팔고 자, 떨어졌을 때 싼 가격에 제가 천주를 들고 있다면은 뭐 15,000원에 천주 들고 있다면은 조금 손절을 보더라도 14,500원이든 14,800원에 팔아버리면은 자, 13,000원일 때 12,500원일 때 얼마든지 더 싸게 1,100주 뭐 1200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물량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은 자, 얼마든지 다시 15,000원이 회복됐을 때 또는 15,500원, 16,000원이 됐을 때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자,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뭐 8만 원이 깨질 때 뭐 79,500원이라도 팔았다면은 그 돈으로 뭐 75,000원이 됐든 뭐 74,000원이 됐든 자, 확인하고 저점 찍고 돌아 나오는 자리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들어가셔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82,000원이나 83,000원이 왔을 때 팔면은 그게 주식 투자고 매매인 거고 그게 원칙이 되는 거죠. 어렵습니까, 이게? 자, 항상 너무 휘둘리지는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고집 부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 뭐 가벼운 기사 하나
타이틀로 봤고요. 뭐 내용은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내용까지 쭉 보지는 않겠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뭐 미얀마도 심각한데 아프가니스탄에 묻혀버렸죠. 이제 탈레반에 묻혀서 미얀마는 이제 사람들이 국제사회에서 어느덧 다 잊어버렸어요. 미얀마 이야기는 뭐 자, 미얀마 국민들은 어떡하나요? 자, 뭐 아랍의 봄, 뭐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어떤 뭐 민주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제는 반대로 미얀마도 그렇고 요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점점 다시 또 약간 어두워지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 이런 거는 좀 되돌아가지 않게 뭔가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정권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세력들한테는 국제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국제사회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뭐 미얀마도 그렇고 뭐 아프간도 그렇고 뭐 서구 열강들이 뭐 안 할 말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 그 2001년도에 전쟁을 했던 부분은 자 보복인 거죠.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내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쳐들었던 거지, 먹을 게 있어서 뭔가 메리트가 있어서 뭐 인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심기 위해서 들어갔던 게 아니죠. 뭐 미얀마의 사태가 뭐 아프간의 사태가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뭐 민주주의, 인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훼손시키지 않는 결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다른 뉴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이미 돈다발 챙겨갖고 도망간 그 아프간 대통령 이야기는 많이 드렸으니까 뭐 오늘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손학규, 정동영, 민생당 대선 국면 전환점 노리나? 여보세요, 노컷뉴스 아저씨들, 당신들이 안 빨아주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도 안 해, 기억도 안 한다고. 손학규, 정동영 흘러간 노래 왜 굳이 다시 꺼내가지고 개소리들 하고 있어. 국민들이 누가 지금 이 국면에 손학규, 정동영 생각하고 있다고. 에휴,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 자, 손학규, 정동영, 유성혁 빅3 다시 만나면 전국적 이슈 될 것? 1도 생각 안 한다고요. 1도 생각 안 한다고. 누가 이거를 이 사람들 관심이나 있어. 이 사람들 0.5%도 안 나오잖아. 이 사람 3명 합쳐도 0.5%도 안 나올 걸 대선 지지율? 뭔 개소리라고 앉아 있어. 노컷뉴스. 누구한테 돈 받았니 너네들? 이거를 언론이라고. 아유. 에휴. 다른 기사 찾아보겠습니다. 뭐 폭우 이야기도 있어요. 뭐 강원도 쪽에도 폭우 때문에 뭐 출퇴근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 있고요. 자, 여론조사 너무 춤을 추니까 뭐 이쪽 지지율 보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또 저쪽 지지율 보면 저쪽이 맞는 것 같고, 이건 어느 조사 기관에서 조사했는지. 자, 뭐 양자 대결도 이재명이 뭐 10% 가까이 앞서고 있고, 다자 대결도 10% 넘게 앞서고 있네요, 이재명이. 자, 코리아 리서치. 기본적으로 코리아 리서치 뭐 MBC 의뢰면은 친여 성향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뭐 이 업체들이 친여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뭐 발표하는 기사나 발표하는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읽혀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재명이 대세다라고, 여권 쪽에서 이재명이 대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리 높아봐야 30%를 못 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70%가 싫어한다는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 확실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막말, 뭐 형수 욕설, 뭐 여러 가지 인터뷰 상황에서 지 맘대로 하는 그런 상황들, 뭐 정과도 그렇고 뭐 추진력도 좋고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역량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위험해, 믿을 수 없어, 뒤통수 치기 쉬워, 뭐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느낌 이런 거를 선호하는 분들한테는 선택받을 수 없는, 뭐 쉽게 얘기하고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이낙연이 이긴다면은 어쩔 수 없이 옮겨 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쟤는 도저히 못 찍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론이 존재한다는 거죠. 뭐 예전에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의 어떤 앙금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고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뭐 이거는 또 뭔 얘기인가요? 총 쏘자마자 묻었다고요? (6.25) 전쟁 당시 뭐 정치범이나 민간인들한테 이제 집단 희생, 이건 제가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전남 당양에서 한 군데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맞은 분들 뭐 20대, 30대, 40대 뭐 세 분이 좀 이상 반응이 있어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한 분은 퇴원하시고 두 분은 아직 추적 관찰하고 있다. 뭐 그런 백신 접종 관련된 속보고요. 이것도 뭐 서초구 쪽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일반 음식점을 개조해가지고 4월 달부터 지금과 같은 시국에 불법 영업을 한 거죠. 뭐 유흥 적거리건들도 부르고 뭐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손님들 끌어들여가지고 영업하다가 경찰 첩보에 걸려가지고 철퇴를 맞은 거죠. 그죠? 이것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 이재명 지지율은 20% 중반에서 20% 후반까지 거의 일률적으로 나와요. 어떤 조사 기관에서 하든 25%에서 30% 사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의 여기 안에 레인지 안에 다 들어가는데 윤석열 이 후보 예비 후보 지지율은 뭐 심하게는 뭐 19%, 18%도 나오고 뭐 30%, 33%도 나오고 뭐 곱하기 2인 거죠. 이건 뭐 완전 널뛰기지 뭐. 이게 무슨 여론조사야.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자, 이재명은 23%, 20% 중반대. 자, 윤석열은 21%. 다음 한국 리서치는 이재명은 25%, 윤석열은 18%. 한국 사회여론 조사는 오히려 윤석열이 30%, 이재명은 26%. 거꾸로 됐죠. 자, 다시 이 통합 여론조사 엠브레인 케이스텍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조사는 이재명이 23%, 윤석열은 19%. 리얼미터와 오마이뉴스 조사는 딱 붙었죠. 윤석열이 26.3%, 이재명이 25.9%.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뭐. 뭐 조사 방식의 차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고는 있는데 별로 신뢰성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명으로 모아지고 야권 단일, 뭐 여권 단일, 물론 뭐 안철수가 됐든 뭐 김동연이 됐든 뭐 정의당 후보가 됐든 군소 후보들 허경영도 마찬가지고 이런 뭐 다 합쳐봐야 여러 가지 군소 후보들 모두 모조리 합쳐봐야 5%에서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이 후보들 제외하고 대략적인 여권 단일
대략적인 야권 단일 이렇게 1대1로 붙었을 때 지지율이 그때 지지율이 중요한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좀 야권이 밀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게 윤석열도 지금 밀리고 있지만 윤석열을 대체할 수 있는 후보가 10% 근처도 안 나온다는 거. 자, 여권에서는 이재명이 탑인 것도 있지만 자,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후보가 이낙연이 10%를 상회하는 10%를 훨씬 상회하는 지지율이 꾸준하게 나온다는 거. 둘이 합치면 거의 40%. 자, 윤석열이 아무리 많이 받아도 40%를 받는 지지율은 없는데 윤석열을 대체할 수 있는 후보가 없다는 거죠, 지금. 야권에서는. 근데 뭐 대다수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윤석열은 문제 있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낙마한다면은 더 힘들 거라는 거죠. 야권은. 뭐 유승민이 됐든 홍준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어차피 윤석열 지지세가 흩어져 버리면은 그거를 결집시켜 가지고 확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지지세를 확보할 수 있는 후보가 힘들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 극우 보수가 됐든 중도 보수가 됐든 조금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정권 시판, 뭐 정권 교체 요렇게 깃발 하나 딱 꽂고 다 모여 요러기엔 조금 힘들 수 있고 더더구나 이 분위기에서 안철수도 독자 출마하고 뭐 김동연을 비롯해서 뭐 다른 후보들 독자 출마한다면은 요 애매한 지형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근데 살짝은 지금 여권의 비판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그 진영이 이 제3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제3지대가 조금 5%에서 10% 가까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그나마 여권 성향으로는 그나마 뭐 정의당 정도인데 솔직히 뭐 정의당이 그렇게 파괴력이 클 거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화 통합이 된다라고 보면은 자 여권 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 부담은 한 5% 내외 많이 잡아봐야 5% 미만일 것 같고 야권 쪽에서 뭐 제3지대를 비롯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지지세는 뭐 진짜 크게 잡으면 10%도 넘을 것 같은 기본적으로 뭐 안철수, 뭐 김동연 뭐 그리고 또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맥시멈 10% 가까이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면은 기본적으로 야권이 불리한 거죠. 더더구나 결집하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윤석열이 낙마한다면은 뭐 새롭게 최재형은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다른 후보가 나와서 유승민이 됐든 홍준표가 됐든 전 원희룡도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주자가 나오든 지금 윤석열이 막 뭐 한때는 막 40% 가까이 막 이렇게 찍었던 그런 폭발적인 지지세를 모아갈 수 있을까? 의문부호가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여론조사를 하면은 정권 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쪽이 더 많다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정말 뭔가 진짜 구심점이 딱 생겨가지고 확 끌어들이기 전에는 뭐 이대로 쭉 흘러가면은 안전하게 한 3%에서 5% 정도 야권이 지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물론 저한테는 좋은 시나리오인 거죠. 저는 민주 진보 진영이다 보니까 뭐 정권이 교체되는 게 아니라 정권이 다시 연장돼서 계속해서 언론 개혁도 더 추진해야 되고 검찰 개혁도 더 추진해야 되고 아직 할 일이 많은 거죠. 뭐 재벌 개혁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앞으로의 뭐 정치 지형, 뭐 대선 시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제가 100% 예상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같이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이런 뉴스들 접하면서 뭐 주식만 같이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저런 사회 돌아가는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뭐 계속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뭐 오늘도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벌써 8시가 넘었고요. 뭐 또 뭐 저녁 잘 준비하시고 뭐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뭐 미국 시장도 확인하시고 뭐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다 확인 분석 접목 잘 하셔서 내일 시장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걸로 보는데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식과 금융 관련해서 뭐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항상 드리는 멘트. 자, 뭐 저만 믿어라, 저만 따라오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정보, 다양한 분석 모두 다 내게 맡겨라.